박한희 청주시 의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 전 상임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의원 박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여름 날씨 정말 뜨겁죠? 네. 올 여름 날씨는 아마 여러 가지 최고의 기록들을 경신하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올해의 이 더운 날씨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여름 날씨가 될 텐데요. 이게 다 뭐 때문이죠? 기후위기! 기후위기! 네, 뭐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기후위기 맞죠? 예! 이제 뭐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아리백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죠, 그죠? 이런 장관이 그렇게 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다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지원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외국에 수출을 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상태로는 아리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회사를, 기업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면 다 잡아들여가지고 문제 삼고 또 지원도 줄이고 이것부터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탄소 국경세나 아리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 문제일 것 같고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우리 나라의 전망을 비뚤게 하는 위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윤석열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 2년이 좀 넘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는 폭망이고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제가 산남동에 사는데 산남동에 맥주거리 아시죠? 거기 예. 원흥이 마주길이라고 차 안 다니고 시원하게 밖에 나와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거리, 거기에 문 닫은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성안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경제를 좀 돌려보자, 순환시켜보자 하는데 이거 반대했죠. 거부권했죠. 그래서 지금 민생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참 걱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아예 팔아먹을 것 같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아예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단일 종족주의로 규정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있습니다. 맞죠?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랍니다. 이런 사람이 왜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에 서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그리고 안보실장, 이 모든 외교 안보 라인에 친일파 유나이트 인사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헌법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말살시키고 친일 뉴라이트를 다시 부활시키는 제2의 식민지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 정점에 활용 점정은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절을 부흥강이 됐지 않습니까? 광복회 회장, 자칭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말 윤석열 정부에는 친일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서울 지하철역에 있던 독도 모형들, 조형물들, 그리고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약속했나봐요. 독도도 조만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기시다가 곧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데 기시다 눈에 독도 조형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다 없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이, 그리고 거리에서는 여기 계신 촛불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택배 같은 젊은이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당시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다 그대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고 퇴임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모양이다 보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사가 목숨을 잃었지만 도지사나 시장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나 단체장이나 누구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부인의 문제, 김건희의 문제 전혀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올백,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이거 참 국민이 다 봤는데 이게 혐의가 없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런 거 정황과 의심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제대로 조사 한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출장 조사라고. 이런 나라가 과연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이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어떻습니까? 자기들 처가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선형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분도 전혀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선택적 공정과 정의입니다. 본인들의 재산, 본인들을 위한, 처가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을지훈련 그 인터뷰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암약하고 있다, 전시, 그에 말하는 전쟁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항전 의지를 높여야 할 방법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본인에게 반대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 외치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국가입니까?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 손바닥에 대선 경선 때 왕자를 쓰고서 토론회에 나왔죠. 아마도 이분은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을 조선 말기에 본인이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군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모두가 따라와야 한다. 나에게 주장에 반하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독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항전 의지를 높여서 그 촛불이가 국민을 향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네. 일본이 패망을 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패망한 나라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의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나면 일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 모두 우리 밑독이 다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답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윤석열 정권을 앞으로 3년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탄핵을 처리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 사회를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박근혜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 정당, 시민사회, 민중단체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탄핵을 이뤄내고 김건희를 구속해서 나라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청주시의회 박관희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